구독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추석에도 쉬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석도 없다, 그리고 직을 건다 하고 아주 세게 나왔습니다. 다 들으셨겠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종합적으로 최근에 발생한 사안들만 모아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해드리는 이 심층 분석이 추석 밥상에서 가족들과 한번 다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안을 막 내놓고 있습니다. 칼은 서로가 뽑았고 누구의 칼이 더 빠르냐, 여기에 대해서 승부가 갈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느닷없이 영장 발부가 갑자기 캔슬되고, 영장 발부 될 걸로 알았는데 그게 또 안 되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생겼습니다. 어제 조국은 추석 연휴가 딱 시작되기 전날에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해라 하면서 사실상 특수부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죠. 지금 수사 중인 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해가지고 힘을 빼버리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특수부 축소를 지시한 겁니다. 조국이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첫 지시가 뭐였냐면은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이어서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1호가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두 번째가 특수부 축소. 앞서 조국이 취임한 지난 9일 법무부 고위 간부 2명이 대검 간부들에게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만들자고, 이거 제가 보도해 드렸죠. 제안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게 누가 제안했는지 제가 지금 밝혀드릴게요. 이걸 좀 아셔야 심층 분석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제일 먼저 그 이야기 뱉었던 사람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입니다. 이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임할 경우, 물러날 경우 차기 검찰총장 1순위입니다. 그 사람이 김오수입니다. 이 사람은 63년생이고 전라도 영광에서 태어났고 광주 대동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법대를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검찰 내에서 호남 인맥들이 따로 똘똘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분석을 하느냐면, 김오수 차관이 그런 제안을 하자마자 이성윤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이 사람이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같은 취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야기는 우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죠. 기획하에서 나온 것이고 조국한테 틀림없이 보고가 됐을 겁니다. 어쩌면 문재인한테도 보고가 됐을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봅시다. 이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원래 윤석열 라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가면서 조국 수사 라인에서 윤석열을 없애고 치고 수사팀을 별도로 꾸려가자, 이런 발언을 아까 김오수 차관에 이어서 했거든요. 자, 법무부 장관은 조국이고 법무부 차관이 김오수 차관이 윤석열 빼자 그랬고, 여기에 대해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도 윤석열을 빼자 이럽니다. 이 사람은 또 어디 출신이냐 하면은 전북 무주, 고창 무주 출신이고 전주고등학교를 나왔고 경희대 법대, 경희대 법대는 문재인이 나온 학교죠. 문재인의 후배입니다. 이렇게 호남 인맥들이 똘똘똘 뭉쳐서 윤석열을 배제하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조국과 법무부가 연이어서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권남용에 제대로 걸리면 이것도 구속사안입니다. 실제로 검찰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직권남용했다가 2년형을 받은 검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도 직권남용에는 걸리지 않으려고 조심을 많이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법무부 차관이 그랬죠. 검찰국장이 그랬죠. 이 두 사람이 모두 호남 라인이고 호남 라인들이 똘똘똘 뭉치고 있다는 느낌 드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검찰 내에서는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 잘못 그렇게 가다가는 직권남용으로 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조국은 나름대로 서울대 법대 교수했잖아요. 그래서 법을 좀 알잖아요. 직권남용에 걸리면 조국이 날아간다는 걸 조국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일종의 조국에 대한 경고죠. 검찰발 경고가 나갑니다. 이러니까 양쪽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이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원로 검찰 인사와의 통화에서 직을 걸고 이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직을 걸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목이 달아나도 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검찰 안에서 법무부에 있는 호남 라인이 있고 또 검찰 안에서도 호남 라인이 있겠죠. 이 부분들이 뭉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국이 11일 뭐라 그랬냐면은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비롯해서 비법조인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겠다. 이게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우파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끼워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전부 좌파 일색으로 채우겠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마치 공산당이 혁명에 성공해서 그 후속 조치하는 것 같은 느낌 안 듭니까? 자, 비법조인, 시민사회 활동가 이런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법조인을 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라 하고 지시를 합니다. 이건 뭐냐?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감찰하겠다. 혹시 요놈들 중에서 걸리는 놈 있으면 그놈부터 잡아가지고 빼겠다. 이런 뜻이 감지되죠. 검찰 직접 수사 축소는 그동안 검찰개혁 차원에서 논의돼 오던 사안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조국이 자신이 지금 직접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지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불법 소지가 있죠.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수사팀에 대한 압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또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에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임원정 검사를 비롯한 많은 검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라. 이 임원정 검사가 누구냐? 상당히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성향을 보이는 그런 부장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끼리끼리 뭉치는 효과가 나죠. 문재인과 가까운 검사들과 문재인과 가깝지 않은 검사가 또 나뉩니다. 임 부장검사가 뭐라고 했느냐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조국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게 독하게 수사했다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사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과조기 수사 이런 오해를 사지 않게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 조국 부인에 대해서 독하게 수사하는데 검찰 내부 수사를 더 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김빼기죠. 일종의 김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의견에 동조하는 검사가 많을까요? 검사 직책 자체가 검사의 본능 자체가 이런 견해에 동의를 잘 안 합니다. 잘 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을 힘을 빼버리지 않는데 어느 검사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다만 이런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가지고 반 윤석열 라인을 만들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김호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이 지난 9일 대검 간부 2명에게 윤 총장 배제 제안을 한 것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쾅 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제안을 장관이나 청와대와 조율 없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면서 장관이나 조국이나 청와대, 즉 문재인이죠. 이런 데랑 조율 없이 이런 발언을 하겠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수사 개입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백한 수사 개입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직권남용에 걸리면 조국의 죄가 하나 더 추가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들으라 하고. 반면에 법무부는 검찰이 조국을 흔들기 위해서 이런 사실들을 외부에 언론 보도가 되도록 흘린 것 아니냐 하고 보도 과정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전 전쟁이 벌어졌는데 국민과 언론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하고 또 그걸 또 파고 들어갑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총장이 사무국장을 추천했어요. 신임 사무국장을. 이 신임 사무국장은 보통 검찰총장의 직계라인, 검찰총장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펜딩시켜버렸어요. 이 신임 대검 사무국장에 윤 총장이 추천한 인물을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윤 총장은 사무국장으로 강진구 수원 고검 사무국장을 추천했거든요. 그런데 법무부가 이 사무국장의 추인을 결정을 늦추면서 교체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윤 총장은 이 사람 쓰겠다고 추천했는데 법무부에서 교체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윤석열과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을 여기에 때려박을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윤 총장도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런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인사검증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조국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누구를 인사검증을 이렇게 오래 해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조국이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강 사무국장 임명을 미루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와중에 구속영장이 기각돼 버린 겁니다. 이런 긴박한 와중에 구속영장이 기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앞부분을 알아야 구속영장이 왜 기각되는지, 그 영향은 어떤지, 판사는 누군지 이런 걸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조국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법원에 의해서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범죄 사실에 대한 의구심이 아니어서 범죄 사실은 인정한다. 도리어 수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합니다. 양쪽을 다 봐야 되겠죠.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수사 과정에서 이미 증거가 확보됐다는 점, 주범이 따로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이야기하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걸로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분 누군지 아시죠? 이분 양승태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이 그 당시 나이가 71세였습니다. 그 고령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까지 지낸 분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발행한 사람이 바로 명재권 판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악의가 조금 더 물려 들어가고 이해가 좀 더 잘 되시죠? 도대체 71살의 전직 대법원장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영장을 바로 이 명재권 판사가 발부해버렸습니다. 이 영장 발부가 얼마나 웃기느냐면은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1심 재판 중에 법원에서 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풀어줘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장 발부 판사는 좀 우습게 되겠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박남천 부장판사가 있는 곳입니다. 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 직권 보석 결정도 또 웃기는 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보석을 청구한 게 아니고 판사가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해버린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올해 1월 24일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 만료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6개월 만에 구속 만료가 되면 저절로 풀어줘야 됩니다. 저절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 전에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는 구속기간이 끝나야 풀려날 수 있는 만큼 보석이 아니라 구속 취소를 해라 하고 반발을 해버렸습니다. 그 갇혀있는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치고 이거는 보석이 아니라 구속 취소가 돼야 합법적이다. 전직 대법원장이니까 법을 좀 잘 알겠습니까? 1선 판사보다야 훨씬 많이 알죠. 그분이 이거는 보석 대상이 아니고 구속 취소 대상이다. 결정을 바꿔라 하고 오히려 판사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어차피 풀어줄 사람을 구속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양재권 판사입니다. 다시 구속영장 취소 사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법원이 풀어준 거는 이겁니다. 주범이 따로 있다. 주범이 따로 있고 이 사람들은 정범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전부 다 답변 잘해왔고 수사에 협조 잘해왔는데 구태여 구속까지 시킬 필요가 뭐 있노? 이 사람들은 도주할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할 우려도 없다. 범행에서 관여 정도 및 종된 역할을 참작하면 종범인 역할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범행의 주범으로 보기 어렵고 자백을 하고 있는 태도, 이것을 볼 때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된다 하고 끊어본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검찰은 조범동 씨를 잡아와야 됩니다. 지금 필리핀인지 베트남인지 튀어버려가지고 도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잡아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건 몇 개월 걸릴 수도 있고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상대국에서 안 넘겨주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판사가
협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명재균 판사가 양선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영장을 기각해버렸습니다. 사법농단이 문재인 정부의 아주 중요한 국정과제였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의 철학 이런 데 대해서 지나치게 협조적일 때 이것이 과연 정당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냐?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헷갈림이 있었습니다. 조범동이 어떤 사람입니까? 청와대 회식에 민간인으로 끼어가지고 애월식당 아시죠? 조범동이 요 뒤에 그림 보이죠? 요 애월식당에 들어가는 조범동입니다. 지금 이 사진만 가지고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종범이라고 해서 풀어져 버렸다? 저는 이 판사가 참 희한한 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이 사람이 조범동입니다. 조국의 오촌 조카. 이 사람 빨리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필리핀이나 베트남 교민이시거나 또는 관광을 하시다가 이 사람을 발견하시게 되면은 얼굴 자세히 봐놓으셨다가 한국 검찰청에 국제전화로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검찰청에 빨리 전화해 주십시오. 특히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지금 조국과 윤석열은 완전 진검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검승부는 진짜 칼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습니다. 누가 죽든지 죽습니다. 이 진검승부에는 또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내리치는 쪽이 이깁니다. 칼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두 사람을 영장을 기각해가지고 풀어서 부른 거 보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확실하고 거기다가 증거인멸 정황이 확실할 때 요때만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함부로 영장 청구를 못하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와 증거인멸에 가까운 사실들을 완벽하게 확보했을 때 청구하겠죠. 지금 우리는 영장 발부 판사의 성향을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너무 가깝다는 생각 드시죠? 그런 성향으로 볼 때 서두르긴 서둘러야 되지만은 조급하면 이게 다 소집니다. 다 베리프입니다. 영장이 한번 기각된 걸 계속 청구한다. 물론 그게 윤석열 검찰의 특징이고 장점이지만 부담이 굉장히 많죠. 이런 상황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거인멸 정황을 단편적으로 볼 때와 이런 상황을 전부 다 염두에 두었을 상태 증거인멸 정황이 터져나온 것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총장한테는 천군 만마 같은 소식들이 들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조국의 집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한국투자증권에 있던 그 집사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 그 사람 성씨가 김씨입니다. 김모 씨라고 하겠습니다. 김모 씨가 조국의 집에 가서 조국의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줬습니다.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건 뭡니까? 100% 증거인멸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한테는 완전히 날개를 달아주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준 사람은 한국투자증권 영등포 PB센터에 있는 김모 씨입니다. 이것을 교체할 때 정경심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교체한 하드디스크는 네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조용해지면 다시 재설치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어라. 증거를 숨겨라. 증거를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설치해달라. 그 이후 검찰이 계속 김모 씨를 압박해 들어가고 김모 씨한테서 마침내 정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정언을 육성을 KBS가 녹취를 했습니다. 그게 방송도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죄와는 무관하게 김모 씨 본인이 알려버렸으니까 법무부나 조국이나 민주당에서 피의사실 공표죄로 검찰을 더 이상 압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 건에 대해서는 김모 씨는 또 당시에 퇴근해서 집에 온 조국이 자신한테 고맙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검찰에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조국이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증거인멸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거나 또는 뭡니까? 증거인멸을 교사했을 수도 있겠죠. 김모 씨 측은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직후인 29일, 지난달에 29일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29일 날 합니다. 8월 29일 날 받고 자택을 방문해서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하고 KBS에 밝혔습니다. 직접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죄와는 완전 무관합니다. 당시 정경심 교수로부터 카드를 받아서 이 카드로 하드디스크를 사서 교체해 줬습니다. 그 영수증을 김모 씨가 가지고 있다가 검찰한테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검찰이 그거 뭐냐? 뭐 산 거냐? 왜 정경심 교수 카드로 네가 뭘 사니? 하니까 하드디스크를 샀습니다. 라고 진술이 나갔겠죠. 김모 씨 측은 그러면서 정경심이 기존의 하드디스크를 보관해두고 있다가 일이 마무리되면 다시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가 보관하고 있다가 일이 마무리되면 다시 설치해달라고. 증거은닉죄라 그럽니다. 이 때문에 김모 씨는 기존의 하드디스크를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 보관함에 숨겨놨습니다. 숨겨놨다가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11일 검찰에 이걸 제출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눈알이 튀어나오는 조국측이 되죠. 김모 씨는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국이 퇴근해가 집에 왔고 이때 자신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을 했으니까 이건 바로 조국도 증거인멸에서 자유롭기 힘든 정언이 나왔죠. 이 정언이 법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정언이 나왔다고 해서 100% 수갑제가 끌고 가자 이게 아니에요. 완벽한 서류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판사도 거부하지 못할 정도로. 김모 씨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교체 작업이 마무리될 때쯤 정경심이가 조국한테 하는 이야기를 이 김모 씨가 들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이렇게 또 검찰에 진술을 했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조국은 빠져나갈 때가 점점 더 없어집니다. 왜 윤석열이 추석 연휴에도 검사들한테 일을 계속 해라, 쉬지 말고 해라 하고 이야기했을까요? 요 증거가 그렇게 큰 증거입니다. 요거는 100% 정경심은 증거인멸에서 못 빠져나가고 조국도 증거인멸의 정황에 대해서 하드디스크 교체하고 있는 걸 눈으로 보고 고맙다고 한 사람이 조국이니까 조국도 빠져나가기 힘든 정황이 하나, 완벽한 정황이 하나 확보됐습니다. 더군다나 그 증거물이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라는 증거물. 하드디스크는 11일 날 연휴 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분석 들어가죠. 포렌식부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일주일 걸립니다. 빠르면 좋겠지만 하드디스크 완벽 분석하는데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 내용도 다 봐야 되잖아요. 한두 개를 봐야 되겠습니까? 몇 년 전부터 싹 다 끌어다 봐야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살리는데 하루 정도 걸릴 거고 그것도 전부 다 꼼꼼하게 옛날 것까지 다 봐야 되니까 분석하는 데는 일주일 정도 잡아야 됩니다. 빠르게 잡아도. 컴퓨터도 2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국이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로 작업할 때 딸내미가 와서 쳤다 뭐자고 하는 이런 것도 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들고 앞으로 쓰니까 이건 압수수색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 본체를 들고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본체 들고 와봤자 뭐 할 건데요. 하드디스크만 뽑아갑니다. 하드디스크만 뽑아가는데 이 하드디스크를 김모 씨가 제출을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하나는 완전 확보를 한 셈입니다. 한 개는 이제 완전히 확보됐습니다. 나머지도 많겠지만 영장을 청구했을 때 판사가 기각시킬 수 없는 도저히 판사가 기각시킬 수 없는 증거물 하나를 확보한 셈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국에 대한 여론 조작 이건 또 어떻게 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최근에 이 조국 지지자들 따지고 보면 대개문이죠. 문재인 지지자들이죠. 이 대개문들이 실검 순위 조작하는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고 저도 봤습니다. 불과 한 10분이면 실검 1위를 올려버리죠. 그 단어는 자기네들이 좋은 대로 마음대로 정합니다. 조국 지지 뭐 이런 거 정해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달라들어가지고 이걸 실검 1위로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크로가 동원됐다 하는 증거를 네티즌들이 잡았죠. 우리나라 네티즌들 참 똑똑합니다. 네티즌 수사대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KBS가 한국 리서치 의뢰해서 조사한 여론조사, 여기에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잘못했다가 51%입니다. 잘했다는 고작 38.9%입니다. 40%도 안 됩니다. 그런데 리얼미터 거를 보면은 46.6 대 49.6,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KBS 거고 한국 리서치 거고 이건 리얼미터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로 밴드웨건 효과 다 누리고 가끔 이런 데서 진실에 가까운 여론조사를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믿을 건 없죠. 이것도 어떻게 조작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같이 조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국 임명 잘못했다가 51%인데 그리고 잘했다가 38.9%밖에 안 되는데 리얼미터는 46.6, 49.6 마치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처럼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림을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여론조사, 이런 것을 언제까지 봐야 될지 참으로 헷갈립니다. 한국당이 이런 건 잘해줘야 됩니다. 어떻게든 증거를 잡아서 이 여론조사 기관을 박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국정수행평가에 대해서 리얼미터는 잘하고 있다가 47.2, 잘못하고 있다가 50.0, 오차범위 안에 있죠. 그런데 KBS에서는 잘못하고 있다가 53.3, 잘하고 있다 44%, 약 10% 가깝게 벌어져 있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그동안 언론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리얼미터가 얼마나 엉터리에 가까운지를 이걸 보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국정운영평가는 잘못하고 있다가 53.3, 잘하고 있다는 고작 44.8. 이 여론조사도 100% 다 믿을 게 못 되죠. KBS가 어떤 기관입니까? 완전 의용방송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잘 못 믿겠지만 이거는 더 엉터리였다는 게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것을 한번 보더라도 약 10% 이상 문재인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지원 사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 첫 당정협의 주제를 사법개혁으로 잡았습니다. 참 이러면서 국민 민생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추석 기간 중에 국민 민생 홍보를 그렇게 했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열리는 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검찰의 피해사실 공표 통제 강화 추진 계획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자, 방금 우리가 봤을 때 이 하드디스크 제출한 사람이 직접 KBS 나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검찰이 흘리는 범죄 피해사실 공표죄입니까? 자신이 직접 인터뷰를 해버리는데, 물론 KBS가 설득만 했겠죠. KBS 보통 이런 언론기관들이 인터뷰 딸 때는 전화 많이 하고 협조 많이 부탁합니다. 저도 옛날에 인터뷰 무지하게 많이 했잖아요.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민주당과 청와대 그리고 법무부가 액션에 나설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전날 11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검찰에다가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이 추석이니까 오늘도 윤석열 총장의 수사팀은 출근을 해서 일을 할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부장은 고형곤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를 비롯한 수사팀도 명절에도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면서 계속 수사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국가 대명절인 추석, 이 추석에 수사에 매진해 주시는 검찰 수사관님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이렇게 강단 있게 직을 걸겠다고 하면서 의지를 불태우고 계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